자, 볼게.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100개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추정하였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1이었다. 같은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고, 우선 표본을 몇 개 추출했대,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풀게. 100개. 그럼 n이 100이다, 그지? 그 다음에 시그마가 3이다, 그지? 실내 구간의 길이가 1이었는데, 몇 퍼센트로 추정했노? 아, 안 알려줬군요. 신뢰도를 모릅니다. 신뢰도를 모르는 상황. 그러면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나왔을까? 2 곱하기 k에다가 루트 n 10분의 3 0.3을 곱했더니 이런 상황인 거네. 그랬더니 길이가 1이더라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얘는 0.6이잖아. 그러면 0.6k가 1이니까 k는 6분의 10이겠네. 이렇게만 쓸게. 이해했음? 자, 그 다음에 같은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가 되게 하래. 그러면 이번에는 2 곱하기 k 같은 신뢰도로 간다 그랬으니까 근데 표본의 크기를 몰라. 그때 얼마로 하면 될지 구하라 라는 상황이니까 표본의 크기도 몰라서 그냥 그대로 루트 n분의 이렇게 들어갈게. 그 다음에 시그마니까 3 이렇게 들어왔는데 구간의 길이가 얼마가 되래? 2가 되래. 근데 k가 얼마라는 건 난 알고 있어. 3분의 5. 그럼 여기다가 3분의 5를 곱하면 얼마고? 3분의 5를 곱했으니까 3분의 10 곱하기 루트 n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게 2가 되더라 이런 상황이지. 자, 그럼 약분을 시키면 이렇게 나누면 5가 되겠네. 그제? 그러면 루트 n은 5가 되어야 한다라는 상황이네. 이해했나요? 그럼 n은 2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점수는 표준 편차가 15점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수학 점수의 평균을 99%로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3 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한 표본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 표준 편차가 15점이다 라고 했고 99%로 추정했고 실내 구간의 길이가 3 이하. 자, 그러면 99%로 추정하는데 2.6이라고 쓰라 그랬다, 그제? 그러면 2 곱하기 2.6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15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지? 얘가 뭐보다 작으래? 문제에서 3 이하가 되게 하래. 이런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2 곱하기 2.6은 10분의 26 이렇게 들어갈 거고 루트 n분의 15 그 다음에 3 이렇게 쓸게.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제 약분한다. 5로 나누면 3이고 2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날리면 되겠네. 됐나? 그 다음에 양쪽에 3 날릴게. 그러면 26 작거 나갔다. 루트 n. 그지? 그럼 n은 뭐보다는 크거 나갔노? 얼만데? 676. 그러면은 최소값은 676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틀은 바뀌지가 않는데 여기 안 알려주는 상황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지. 안 알려주면 안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쭉 계산해서 마지막에 구해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부등호가 아니고 뭐 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다 알려줘야만 난 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부족한데?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만지 이렇게 알려준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얘를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쭉 읽는데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다 안 알려줬어. 근데 가다 보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알려줬네. 그러면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해했나요? 밑에 거 보세요. 양심이 없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64다라고 했으니까 n이 64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는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같은 신뢰도로 평균을 추정하였을 때 구간의 2배였다. n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n이었을 때가 있고
요때가 있다. 그럼 요때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몰라. K 안 알려줬거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8분의 시그마 이렇게 했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왔다. 몰라요. 안 알려줬어요. L이라고 할게요.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 그냥 루트 N 들어가야겠지? 이때 N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다 몰라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같은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하였을 때 길이의 2배였다. 뭐가 2배인데? 인마가 인마의 2배라는 거네. 그럼 여기는 2분의 L이 나왔다라는 상황인 거네. 여기까지 이해함? 자, 그러면 2분의 L이니까 여기를 L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양쪽에다 2를 곱할게. 그러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L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이해했나요? 자, 근데 L이 뭔지 나는 알고 있다. 여기서 정했으니까. 2 곱하기 K 곱하기 8분의 시그마. 오케이? 그러면은 2 떼고 K 떼고 시그마 뗐다. 그럼 어떻게 남았노? 루트 n분의 2가 남았고 그게 8분의 1이었다라는 거네. 그러면 28, 16은 루트 n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럼 n은 256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 맞췄나 보네. 다들. 아, 16의 제곱이 256 이건가? 그것만 머리에 들었나 혹시? 자, 수영 선수인 지연이 아니 왜?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나. 인스타에도 그거밖에 안 나와. 맞아요. 미쳤어. 그래서 지연이가 자유형 50m 기록이 표준 편차가 2.4초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유형 50m 기록의 평균을 95%로 추정할 때 길이가 1 이하가 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50m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50이 뭐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자, 표준 편차가 2.4, 시그마가 그러면 2.4다라는 거죠. 좀 고칠까? 10분의 24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에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알아라 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95% 1.9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10분의 24 이렇게 들어왔다. 근데 얘가 1 이하가 되어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 얼마지? 3.98 2. 92 그럼 100분의 392네. 그 다음에 곱하기 10분의 24 해야 되네. 양변에 루트 n을 곱하면은 루트 n 이렇게 들어오겠네. 그 다음에 숫자가 왜 이래? 얼마고? 약분하면서 가야겠다. 4로 나누면 25 4, 6, 24 4로 2로 나누면 5 2로 나누면 3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125 3, 2는 6 3, 9, 27 2, 3, 3, 9, 1, 1 몇 번 들어가지? 125 4번 하면 8번 이거 500이니까 9번 8번 하면은 1000이니까 9번. 그럼 인마는 9점 얼마네? 이렇게 돼야 되네. 근데 n은 정수가 되어야 된다 이거. 조사 횟수니까. 네. 네. 뭐시? n이 100? 99면 네. 그러니까 인마가 9라면 이거 되는 거 아이가? 네.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답이 100이야? 100 아닐걸? 아니다. 그냥 이거 진짜 일일이 계산시키는 건데.
아, 진짜 계산을 시키는 문제인가 봐요. 8로 시작해요. 83 같은데. 맞아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하지? 진짜 1176을 제곱을 해야 하나? 네. 125로 안 나눠지겠지? 네. 나눠줘요. 나눠지나? 나눠주시겠죠. 9, 45, 4, 2, 9, 18, 22, 2, 21. 그러면은 1, 5, 0. 4번. 500. 100. 0. 4. 4 아니에요. 왜? 안돼? 어. 아니. 아니지. 8이지. 아니잖아. 이제 됐어요. 아, 안 됐어. 이거 제곱해야 돼. 이거 루트잖아. 맞네. 그러면 제곱하는 거 아니에요? 10. 그러면 아씨. 9.4 곱하기 9.4. 4, 46, 1, 9, 4, 36, 37. 9, 4, 36, 3, 9, 9, 81, 84. 6, 3, 84, 8, 8. 이렇게 하라는 거네. 그럼 87인가요? 왜냐면 여기 0이니까, 여기 0이니까, 떼고 봐도, 어찌됐든 이걸 제곱하면서 0, 8이니까 중간이 잘려서 없었을 거라는 거지. 이해하니? 89.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걸 제곱을 하면 88.36 얼마 이렇게 떴을 거고, 그러면서 n이 이렇게 양변이 제곱한 상태로 n으로 나왔겠네. 이런 상황. 근데 n은 정수여야 되니까 89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요, 진짜. 근데 만약에 이거 4, 1 어쩌고였다 이렇게 하면 진짜 제곱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네. 그렇습니다. 거지 같은 문제네요. 아무도 안 풀었나 보네. 이 문제에 답을 못 냈나 보네. 그러니까 대답이 이상하지. 자, 어느 업체에서 생산되는 야구공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2g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 업체에서 생산된 야구공 중에서 100개를 뽑아 무게를 조사하여 평균 M을 신뢰도 96%가 나왔네. 추정하였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L이었다. 모평균을 신뢰도 A 알파 %로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가 4분의 L입니다.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알파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 96%가 나왔죠. 96%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니? 이제 10%는 Z가 2일 때 이거 좀 2일 때. 그러면 P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2 이렇게 가면은 0.96이 나온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L이었다라고 했으니까 L은 2 곱하기 K가 2가 되는 상황이다. 그지?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N이 100개를 뽑았다 했으니까 100이다. 그지? 그럼 루트 N은 10이다. 그지? 그 다음에 시그마는 표준 편차 2라고 했으니까 10분의 2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얘는 뭐시고? 10분의 8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모평균 M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가 4분의 L이더라. 그러면 알파를 구하세요. 그러면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2 곱하기. 근데 K가 얼마인지 몰라 지금. 그지? 몇 %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K 이렇게 들어왔고 루트 M분의 시그마. 똑같이 10분의 2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거에 4분의 1이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10분의 2가 들어와줘야 하는 상황이겠네. 이해했나? 그러면 K는 얼마일까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0.5? 맞나? 그럼 0.5면은 0.19네, 그지? 맞나요? 그러면은 0.19니까 알파는 19%라고 적혀 있으니까. 오케이? 이해 못했구나.
그러니까 봐봐. 요 상황에 요게 퍼센트 96%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요 값이 K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K가 얼마가 떴어? 2분의 1. 근데 지금 여기 2분의 1이라고 안 돼 있잖아. 그럼 여기가 0.5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네. 그럼 이 확률이 얼만데? 이렇게 될 확률이. 아, 0.38. 내가 말을 잘못했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이렇게 될 확률은 몇 %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1%. 0.96이 96%라니까? 아, 이렇게 되면 48%. 48은 또 어디 있는데? 96은 나왔어, 이로. 근데 0.19가 0.5라는데요. 그럼 2배 하니까 1 아닌가요? 아니 그거를 왜 2배를 하냐고. 아, 저거요? 아니 아, 선생님, 저 알았어요. 저 알았어요. 뭔데? 저거는 20. 아니 와 미치겠네. 이게 0.96이 그러니까 확률이 아, 38%. 그래 확률이 0.96이다라는 건 100분의 96이니까 얘 퍼센트로 바꾸면 96%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문장은 이해가 되지? 뭔 말인지? 이렇게 떴어? 그럼 이제 여기를 봐야 된다고. 몇 %니? 확률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뜰 확률이 0.3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100분의 38인 거네? 이해했나? 이게 같은 거니까. 그럼 이걸 퍼센트로 고쳐봐 하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38%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를 구하라고 했는데 알파가 어디 붙어 있었냐면 여기 붙어 있었거든. 이해했나요? 밑에 거 보세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을 이용하여 추정하려고 한다. 60%로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L이 어떻게 나왔을까? 2 곱하기 60%는 어디서 왔노? 0.84. 이거 2배인 거죠? 0.84 곱하기 아무것도 몰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오른쪽 정규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98%로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 길이가 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몰라. 일단 안 쓸게. 그럼 2 곱하기 98%는 뭐 봐야 되는데? 2.52 이렇게 되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똑같이 들어오는 상황. 그럼 여기만 지금 두 개가 다른 거다, 그제? 그럼 여기서 여기로 오는데 몇 배가 됐노? 0.84 곱하기 2한 3배가 됐죠? 3배. 그럼 여기는 몇 L일까? 3L. 3배가 아니야. 3배 맞는데? 맞아요. 3배 맞아요. 됐습니까? 배고프다. 밥 언제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한 끼도? 왜? 늦잠 자서. 몇 시에 일어났길래? 8시요. 근데 왜 안 먹었어? 일어나서 뭐 했는데? 게임 했지? 아니, 국어. 진짜 많나 보네. 숙제를 얼만큼 주길래? 숙제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저요? 어. 저 한 지문에 한 10분에서 20. 아, 그럼 숙제를 주면 집에 가서 공부를 하네, 우영이가? 오케이. 네? 자,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 좀 생각을 먼저 좀 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다라고 했는데 실내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요 안에 표본 평균 이렇게 들어있다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한다면 모평균 m이 여기 안에 들어있을 확률 이게 다 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95%의 확률로 되게 해봐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여기 요 값이랑 요 값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함?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로 얼마, 우로 얼마 한 거잖아 이때까지. 근데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가운데에 뭐가 있을까? 뭐의 평균이 있을까? 표본 평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그거를 좌로 얼마 뺀 거고 우로 얼마 뺀 거잖아.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게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모평균이 어디 들어있게 라는 거다 얘가. 그러니까 100개를 갖다 놔보면 95개는 여기 안에 들어와요. 근데 5개는 밖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요 값이랑 요 값이 뭐가 되냐면 아니다, 이걸 다시 털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볼게. 요 범위하고 요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걸 m의 범위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저 그대로 그냥 갈게.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요 값이 뭐였을까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만큼을 뺀 값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이 값이 뭐가 되냐면 m의 값이 될 수가 있는 거네. 얘가 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 m 값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 값도 뭐냐면 결국 m 값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다. 그제? 그럼 m 값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상황인 거라고. 그러면 쌤이 얘랑 얘의 차이를 구해봐.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이를 구해봐 라고 하면 결국 어디를 구하라는 걸까? 얼마를 구하라는 걸까? 뺀 거. 그럼 요거랑 요거의 차이를 구해봐 라고 하면 뭘 구하라는 걸까? M2가 어딨노? 이거 아니네. 아니. 이건 뺀 거라며. 그치? 이 차이는 네가 이거 이만큼이라며. 있는 거. 이만큼 얼마냐고. 2분의 1. 2분의 1은 또 어디서 나왔노? 아니 다시 얘. M. 아니 봐봐. 얘가 m이야. 그 다음에 얘가 x바야. 그럼 얘랑 얘의 차이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럼 x바에서 얼만큼 왼쪽으로 갔는지 알아보라는 거잖아. x바에서 얼만큼 왼쪽으로 갔는데?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자, 여기서부터 이 차이를 구해봐. 그럼 얼만큼 오른쪽으로 갔는지 얘기해봐. 이런 말인 거잖아. 얼만큼 오른쪽으로 갔는데 얘 기준으로.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만큼 갔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를 구해봐 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 얘기하라는 거네.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구해봐 라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2배를 구하라는 거라서 앞에다 2를 달고 계산을 했다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를 구해봐 라고 한다면 이만큼만 계산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거 공식에다가 뭐만 빼면 이게 나올까? 2만 빼면 되겠지. 2배만 안 하면 그냥 이 길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 갔지? 여기 풀이를 보면 이거 그냥 풀로 다 쓰고 간단 말이야. 풀로 다 쓰고 이렇게 해서 얘다 이렇게 뽑아내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95%로 추정했습니다. 표본 평균과 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K에다가 그냥 루트 M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따로 쓰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또 실내 구간의 길이. 이렇게. 자,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다.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95%로 추정했대. 그래서 밑에 보니까 K 값이 얼마일까?
아, 2죠, 2. 입니다. 그래가지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는 얼마라 그랬는데? 3이라 그랬어. 근데 얘가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면 1 이하가 돼야 돼. 이런 상황. 그러면 2, 3은 6이니까 루트 n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n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끝이네요. 끝입니다, 이게. 36이 답인가요? 네. 그냥 이렇게 세 줄로 끝나는 내용이지. 이걸 알고 있으면. 근데 이걸 만약 몰랐다면 나 이거 풀로 다 적은 다음에 그럼 얘랑 얘랑 빼야 되니까 이 식을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풀면 그렇게 풀어도 풀 수 있어요. 진짜 한 번만 해볼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뭐고?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x바를 빼야 할 것 같은 거야. 그지? 그럼 전부 다 x바를 빼줄게.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3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x바 그 다음에 2 곱하기 루트 n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근데 여기서 왜 실수를 하냐면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수는 어떤 수가 나와야 될까? 차. 봐봐. 차를 말해봐. 1. 어떻게 계산했는데? 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는 거는 왜 안 돼, 그러면? 그러면 차를 구하라는 건 무슨 수만 말하라는 걸까? 양수 아니면 0이 되는 상황이겠지?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여기를 뭘 발라야 되냐면 절대값을 발라야 돼요. 절대값을 발라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끌어오기가 힘든 부분이 좌우가 똑같죠? 절대값이니까 하나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차인데 그럼 얘가 이제 1 이하가 되도록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힘들다라는 거죠.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막 절대값을 바르고 양쪽이 돼 있으니까 한쪽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걸 통째로 외워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다. 자, 해보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의 평균을 이용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합니다.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모표준 편차의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표본의 크기의 제소값을 구하세요. 일단 99%로 추정한다 했으니까 얼마 써야 돼? 2.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했더니 모표준 편차의 5분의 1 이하가 되래.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돼? 5분의 시그마. 모표준 편차의 5분의 1이니까. 이해했나? 그 다음에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시그마 날리고 10분의 26 곱하기 루트 n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그럼 5 이렇게 날리면 2. 13 루트 n 169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모평균을 m, 신뢰도를 95%로 추정할 때 이것도 보고 이것만 보고도 알아야 됩니다.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를 얘기하자라는 거구나. 그게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 95%로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얼마 곱할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얼마야? 그게 2 이하가 되라 이렇게 했네. 그러면 19.6 2 루트 n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29, 18 9.8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9.8 곱하기 9.8 얼마야? 아직 아무도 계산을 안 했나?
96.04? 이렇게 되겠죠. 근데 n은 무슨 수여야 한다? 양수지. 96보다 큰데. 97. 97 왜? 왜냐면 96보다 큰 가장 작은 자연수. 96보다 큰 가장 작은 자연수. 오케이. 9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다. 힘을 내. 금방 끝난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라고 합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분산이 뭘 나타내는 걸까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 분산. 분산이 뭘까? 흩어져 있는 정도를 분산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많이 뽑았어. 뽑기를 많이 했어. 그러면 흩어진 정도가 숫자, 그러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의 공이 있는데 5개를 뽑았어. 그거 하고 10개를 뽑았어. 그거 하고 흩어진 정도가 뭐가 더 클까라는 건데, 많이 뽑으면 더 많이 흩어질까 아니면 모여 있을까? 더 흩어지겠죠? 그럼 표본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분산은 반대로 얘기한 거야, 이거. 많이 뽑으면 뭐야요? 모이죠. 네. 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하고 100을 뽑았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좀 더 많이 뽑았다. 그러면은 가운데 1부터 100까지의 가운데 50에 좀 더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럼 생각을 해봐. 또 다르게 뽑기를 했는데 뭐가 나왔다고 할까? 98, 99가 나왔어. 이렇게 된 거라 1 나오고 뭐 10 나오고 20 나오고 이렇게 된 거라 뭐가 더 고를까? 그러니까 더 흩어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흩어져 있다라는 게 평균으로부터 흩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10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는 거 하고 2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는 거 하고 어떤 평균이 더 원래 100개의 평균과 가까울까? 다시 공이 100개가 있는데 2개만 뽑아갖고 평균을 냈다. 그래가지고 얘가 50이랑 얼마나 가깝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내가 10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냈다. 그럼 뭐가 더 50이랑 가깝게? 이렇게 하면 뭐가 더 가까워? 10개가 더 가까워요. 그죠? 그럼 10개를 뽑으면은 흩어진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분산은 줄어드는데 표본의 크기는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 반비례하는 건가요? 비례하는 건가요? 반비례하는 겁니다. 기억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조금 더 좋은 예가 없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분산. 흩어진 정도는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표본. 이렇게 해보자. 우리 반에 40명이 있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키의 평균을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키의 평균을 얘기하자 해서 반장이 조사해와 이랬더니 얘는 자다가 일어나갖고 까먹어가지고 2명만 조사를 한 거야. 그렇게 낸 평균하고 부반장한테 시켰어. 근데 부반장은 10명을 조사한 거야. 꾸준히 해가지고. 그렇게 낸 평균하고 뭐가 더 신뢰도가 높을까? 부반장이 한 게, 그러니까 10명을 한 게 더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왜 신뢰할 수 있는데요? 표본이 많으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모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반에 아까 40명이 있다 그랬지?
근데 40명의 키의 평균이 160이었다. 이렇게 할게. 그럼 10명이 조사해 온 게 160에 가깝겠냐? 2명이 조사해 온 게 160에 가깝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10명이 한 개 가깝겠나? 2명이 한 개 가깝겠나? 10명이 한 개 가깝겠죠? 그러면 얘는 분산이 더 커지겠네요. 얘는 더 작아지겠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하셨나, 이제? 그 다음에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99%의 신뢰 구간은 95%의 신뢰 구간을 포함한다. 맨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키 얘기했던 것처럼 맨 처음 어떤 애가 조사를 해왔더니 하나만 딱 조사를 해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 믿을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아 얘가 얘가 얼마라고 하지? 17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을 수 있나? 이래서 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168부터 17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얘가 몇 프로 믿을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처음에 뭐라고 했는데 95%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했잖아. 아 99%는 되게 해야지 해가지고 여기 167 여기다가 173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얘는 몇 프로 믿을 수 있니? 라고 해서 99%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럼 95% 안에 들어가는 구간은 99%에 들어가는 구간이랑 어떤 상황인가요? 99%의 신뢰 구간은 95%의 신뢰 구간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작은 이유는 범위를 작게 말했으니까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못 믿을 확률이 5%인 거고 못 믿을 확률이 1%인 거잖아. 그럼 튀어나갈 확률이 더 높은 거는 작게 불렀으니까 그 외의 범위를 말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얘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 신뢰도는 일정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게 뽑을수록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 적어져요. 자, 그럼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니까 얘는 신뢰를 하게끔 하려면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늘려서 잡아야 되겠죠. 나를 믿게 하려면 구간을 크게 말해야 되니까 표본 작게 뽑았어. 그러면 구간이 길어져야만 내 말을 믿어주겠네, 그지? 그래서 얘는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야 되겠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다. 기역과 니은이다. 볼게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다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가장 긴 거. 그럼 신뢰 구간을 길게 말하려면 내 말에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신빙성이 떨어져야 합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려면 조사를 많이 해야 될까? 적게 해야 될까? 조사를 작게 해야 합니다. 신뢰 구간의 확률을 늘려야 될까? 줄여야 될까? 늘려야 되겠죠. 신뢰도를 늘려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난 조사를 작게 해야 돼. 근데 같은 95%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 그러면 100개 조사해온 애가 믿을만하나 250개 조사해온 애가 믿을만하나? 250개. 그럼 인마가 못 믿겠네? 그럼 인마는 더 많이 말해야 되겠네? 그럼 얘가 더 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럼 얘는 틀렸네. 그럼 같은 99%로 추정했는데 100명 해온 애가 믿을만하나 400명 해온 애가 믿을만하나? 400명. 그럼 누가 더 긴데? 위에 게 더 길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100개를 조사했는데 똑같이 95% 말하는 애가 길게 말했겠나? 99% 말하는 애가 길게 말했겠나? 99% 말한 애가 더 길게 말했겠지? 답은 니은. 계산할 필요 없어. 끝.